안녕하세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수다 영상 교리와 장정 8번째 감독회장 선거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굉장히 과열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과열됐는지 이것에 대한 재판도 단심으로 끝내는 일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번 이 선거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외우면 되고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외우고 나머지는 차분하게 읽으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그래요. 자, 269번 20년도에 나왔던 선거법입니다. 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며칠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60일 전에서 15일 전 사이에 시행한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기총회 때 감독님과 감독회장님이 취임식을 합니다. 정기총회 때. 이 정도는 정기총회 때 감독회장, 그러니까 신임 감독회장님이랑 취임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선거 날짜를 정하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예전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했는데 최근에 토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은 매우 분주합니다. 된장 맛있다. 누가 이따 이 스케줄을 짰는지. 아마 평신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투표도 1일 투표가 아닌 2일 혹은 3일 투표하는 감리교의 선거 날도 오지 않을까요? 이상 이신욱 생각이었습니다. 이신욱 생각 따윈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영상 듣지 마. 내가 내 심심풀이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만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저에게 입법권이 있다면 한번 그런 날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엔 부교육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270번 17년도와 20년도에 나왔습니다. 다음 감독회장 선거법이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는 연급승 연장자 순으로 한다. 네. 이거 오타네요. 특표가 아니라 득표예요. 득표일 때 연급순 연장자 순 이래서 감리교회는 연급이 깡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겁니다. 정답은 틀린 걸 찾는 거니까. 후보자가 1인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 선관위나 해당 연회 선관위가 당선을 선포합니다. 네, 후보자가 1위일 때 투표하지 않고 바로 그냥 당선 선포합니다. 그러니 불만 있으면 네가 출마하면 돼. 저놈의 자식이 1인 후보라서 단수 후보라서 그냥 바로 무투표 당선이라고? 나 인정할 수 없어! 그럼 네가 출마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럴 땐 그냥 합의 추대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툼 없이 그냥 합의 추대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독 당선자는 총회 선관위에서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관위에서 공포한다. 이게 틀린 거죠. 왜냐? 바뀌었어요.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관위, 정확히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4번 한번 볼까요?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에 당선이 무효일 때는 재선거를 한다. 네, 취임 전에 당선이 무효일 때는 재선거를 하는데 참 시간이 촉박하길 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취임 후에 무효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거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60일 전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한다. 아까 문제랑 똑같죠?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되 과반수 득표자의 당선자는 아니죠. 아까 미묘하게죠? 과반수 득표자가 아니라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야,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과반수 득표자와 최다 득표자를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과반수 득표자만 이거 무슨 결선 투표제입니까? 예, 무조건 2명 이상은 결선 투표자는 우리는 아니죠. 결선 투표자 할 정도로 우린 선거하는데 돈 많이 못 씁니다. 결선 투표자는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좀 막중한 책임이 큰 그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후보자가 1인 단수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바로 공표한다. 맞는 말이죠. 감독 당선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다. 자, 여기서 270번과 271번 제가 아마 문제를 낸다면 이거 객관식으로 된 거 섞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요 정도는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72번 감독회장 선거법의 문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및 임기에 대하여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선출한다. 감독회장은 교역자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선임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3번은 확실히 맞습니다. 총회부터 총회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로 맞춰서 하죠. 감독회장의 이 후보자가 하는 일에는 같은 지방의 소속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다. 정확히 이것이 틀린 겁니다. 자, 4번의 경우로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하자면 A지방의 뭐 예를 들어서 감독 후보 후보 B 목사 출마했으니 A지방의 C 교역자와 D 평신도는 어떻게 표현할까? A연의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졌나? 자, 근데 그래도 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 특별히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안 해놨네요.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선거법 나와라요. 1605단입니다. 1605단. 그것과 아까 문제에서 3번까지의 내용 중에 맞는 내용을 쓸데없는 이상한 건 지우고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아까 보기와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스크린을 해서 특별히 저기에 카피를 하는 친절 아닌 친절, 츤데레 같은 친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뭐하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도 근데 주님이 나의 이런 친절한 행동을 알아줘서 도대체 뭐에 써먹을까요? 각 연회에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다. 4명이서 주구장창하기에는 너무 큰일 아닐까 하는 개인적 생각도 있기는 한데 뭐 그러려니 합시다. 감독회장은 교역자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합니다. 잠깐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가면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감독선거 여기 가보면요. 위원회 소개가 있습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봐보면 실명 공개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 그러네요. 감독회장 지명으로 2명 지명했고요. 각 연회마다 2명 해서 아까 저기 볼까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지명했네요. 실제로 이번 선거 때 이렇게 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감독회장 지명으로는 딱 2명 지명하시네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은 남부연에서 감독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감독회장님께서 뭘 아시냐? 남부연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남부연회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 정도로 남부연의 위상이 높다는 거죠. 하하하하, 자뻑점했습니다. 내가 남부연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연회마다 이렇게 실명 공개해서 참 죄송하지만 어쩌겠습니다. 이거 가릴 시간 없어요. 각 연회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여기서 위원장 서기 이렇게 했지만 아마 평신도 2명과 교역자 2명씩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번이 아니라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감독회장 선거는 없었고 감독 선거 때도 실제로
저 말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참고로 감리교 본부 홈페이지 보면 여기 옆에 배너에 이렇게 감독 선거 이렇게 배너가 있어서 들어가 보면 참 재밌어요. 그냥 재밌다고요. 이렇게 당선인 들어가 보면 뭐 그런 것도 있고, 전에는 있었는데 여기에 몇 퍼센트 표차 그것까지 다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왜 그럴까? 이런 것도 있고, 선거인단 명부도 있고요. 생년월일까지 정보가 다 있네요. 이거 왜 안 지우지 근데? 그리고 또 여기 수련 목회자 또 하나 제가 얘기하자면 수련 목회자 고시 배너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럴 때 전체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 응시자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공개할 생각을 안 하네요. 왜 그럴까? 혹시 여러분 개별적으로 받았나요? 수험 번호라는 게 혹시 있을 텐데 보통 이런데 게시판에다가 수험 번호를 1번부터 끝번까지 다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공개를 안 하네요. 왜 그럴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서 좀 뭐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보통 여기다 이렇게 게시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좀 3000% 빠진 이야기긴 한데 여기에 보면 수련 목회자 딱 하면 인터넷 속도가 안 느는데 아무튼 옛날에 명단 전체 명단 그런 게 있었는데 재공고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거의 시험 볼 때쯤에 뭐 이런 식으로요. 수험 번호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데 어째 이번엔 소식이 없네요. 개별적으로 받았나?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럼 뭐 다행인데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됐다면 적어도 수험 번호, 넘버 뭐 그런 거 있을 텐데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다면 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될는지. 자, 아무튼 다시 문제로 넘어갑니다. 273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4년이다. 아니죠. 자,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의 임기는 2년. 근데 참 희한한 것은 2년이며 총회부터 총회까지.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총회부터 총회까지의 임기는 감독의 임기 그리고 위의 임기에 맞춰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모든 임기가 세팅되어 있다. 아니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임기가 세팅되는 특징이 있어요. 희한하게 단 연회부터 연회까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감리사 임기는 2년인데 연회부터 연회까지 임기이며 연회부터 연회까지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 극단적인 예시로 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연의 그 부흥전도단 같은 경우에는 좀 1년 임기로 좀 바꿨어요. 어떤 할아버지 때문에 있어요. 누군지 알아? 있는데 뭐 연의 부흥전도단 단장 임기도 2년이며 연회부터 연회까지
보통 되어 있는 좀 그런 특징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99.99999%로 대부분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모든 임기는 2년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뭐 기타 외에는 뭐 감독회장 같은 경우에는 4년직이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희한하게 감리교회의 모든 임기는 2년인데 뭐 연회부터 연회까지든 총회부터 총회까지든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요. 자, 이 야밤에 저에게 카톡을 보낸 스팸 문자가 있는데 아니군요. 제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단체 문자가 하나가 왔네요. 아무튼 그런 일이 좀 있다. 제가 찾아낸 재미난 특징이 있다. 뭐 그런 겁니다. 부흥전도단은 저희 남부연에서는 보통 저희 남부연에서는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연회총 동문회장과 부흥전도단 단장을 잘 성실히 하면 저 사람 감독 한번 되겠다 싶은 칭찬을 받다 보니 너도 나도 부흥전도단 하고 싶어서 임기 2년직이었던 부흥전도단을 어떤 할아버지가 나도 해야겠다 해서 임기를 1년직으로 강제로 바꿨던 일이 하나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 목사가 있어요. 지금 은퇴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아는데 말 못하겠어요. 내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좀 고생 좀 많이 했지. 있어요 그런 할아버지. 자, 다음 문제. 다음 점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가 아닌 것은 예비 후보자 아니야? 이거 오타 같은데? 예비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아닌 사람이 등록하면 취소시켜야지. 또 예를 들어서 정의원 25년직 5년 한 사람만 감독회장 출마하는데 정의원 23년인데 등록했어. 그럼 취소시켜야죠. 당연히. 이런 확실한 것들은 취소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 네, 심사위원회에서 고발해서 심사한 다음에 재판위원회로 넘기죠. 네, 선거 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유고시 보선한다.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급자가 임명하지 스스로 임명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유고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신욱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신욱 목사가 비만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좀 잔인한가? 사망했으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하는데 그게 선거관리위원회 지들끼리 그 빈자리 채우는 게 아니야. 그것을 구성시켰던 상급자가 있을 거 아니야. 감독이든 감독회장이든. 그럼 그 빈자리는 그 상급자가 임명하는 거지 지들끼리 그 빈자리 채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은 지들끼리 그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모양새가 되니 당연히 이건 직무가 아닌 거죠.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를 임명했던 상급자의 직무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17년도, 19년도, 21년 2년에 한 번씩 퐁당퐁당 하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법 문제다. 비선거권에 대해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써 총회부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예, 제가 말했죠. 총회부터 총회까지.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으로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대로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맞죠? 돈 제대로 안 낸 놈? 당연히 성실하게 완납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 최근이라고 하긴 좀 못하고 몇 년 전에 남부연의 감독으로 딱 당선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부담금 안 낸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무효됐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자기도 본인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하도 이게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얼마가 빵꾸 난 건지도 본인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욕을 먹었고 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후딱 정리하고 다시 재출마해서 다시 당선됐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망신사는 굉장히 있었고, 뒤에서 장로들이 쯔쯔쯔 굉장히 하는 소리도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감독 생각이 있다면 성실하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 교회 부동산을 유지자나 편입 등기 하지 아니한 교회 담임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네, 당연하죠.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다 맞으면 당연히 정답은 4번이겠죠. 그럼 4번 내용을 볼까요?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의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아도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린고? 자, 예를 들어서 A A 감독이 현직 A 감독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정으로 해서 감독회장 보궐선거가 실시했어요. 그러니 현직 A 감독이 감독직 사퇴하고 감독회장 보궐선거 출마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현직이 자기 직책 현직이 그 상급,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설명하면 현직 감리사 혹은 감독이 사퇴하고 상급 뭐라고 할까요? 상급 기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사퇴하고 더 높은 자리로 출마 불가능. 그래, 이렇게 하자. 물론 저기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보면 그런 경우는 있지만 여기는 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17년도, 19년도, 21년도 2년에 한 번씩 퐁당 됐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21년도에 나왔고 22년도에 안 나왔어요. 그럼 23년도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건 시험장에 가보면 알 수 있겠네요. 이게 나온다는 게 안 나온다는 게. 자, 276번.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는 3회까지만 출마할 수 있다? 아니죠. 아마 이건 절대로 안 바뀔 거예요.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출마 가능. 아마 절대 안 바뀔 거예요. 1회까지 낮춰졌으면 낮춰졌지. 너도 나도 출마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은데 절대로 이건 안 바뀌거나 낮춰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낮춰지지도 않을 거예요. 자,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제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추천받아야 한다. 자, 그냥 출마하면 안 돼요. 또 구역회에서 추천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겁니다. 요거 추천받아야 하는데 16년도에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네요. 그냥 알고만 계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년도, 21년도 연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자,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해당 년의 정의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의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원 1년 차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투표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부분 사역 부담임자는 제외, 파트타임 부담임자는 투표 못합니다. 자,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예.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의 편입이 불가하여 재단 편입 불가 확인서를 당해 지방에 전까지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에 상가 건물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상가 건물이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단 편입 불가 확인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선거권은 불가능하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예, 만약에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가 전임으로 그 소속 안 하고 딴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 걸리잖아요? 그럼 선거권 안 줘요. 이런 경우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의 아들이 부목사로 있는데 그 부목사 아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해외 여행을 갔다던가 아니면 뭐 대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울에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것 걸렸다. 그럼 이제 선거권도 안 주고 회원권도 제한하고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그럼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거니 4번이 정답이겠죠. 그럼 4번 내용을 봅시다. 선거인 명부가 선거위원회에서 확정된 이후 타 연회로 인사이동한 후에는 이동한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딱 봐도 아니죠. 이해서를 빠르나? 예를 들어서 남부연회 A 목사가 남부연회 선거인 명부 확정됐어요. 근데 선거일 전에 A 목사가 서울연회로 인사 이동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청빙받아서 갈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A 목사는 서울연회 A 목사잖아요. 자, 근데 이 A 목사의 상태는 남부연회 선거인 명부 확정자예요. 그러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남부연회에서 해야 한다. 뭐 요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 확정 그게 또 중요한데 아마 그게 선거인 명부 확정은 연회 때 확정 되는 걸로 잠깐만 제가 이건 여기 하자. 선거인 명부 확정은 4월 선거일은 10월 요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월에서 5월 선거일은 9월에서 10월 이렇게 가정해보세요. 이렇게 되니 이 빈 공간 사이에 인사이동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연회선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연 10년급 이상이다. 옛날에는 이게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1년 차죠. 자, 이거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정회원 1년급 이상이다. 느낌표 썼어요. 법이 바뀌니까 여러분들 투표를 해봐요. 참 기분이 묘해요. 저는 묘했어요. 자,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 목사로 적을 둔 교회는 교역자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이거는 농땡이 부리는 아들을 괜히 이상한 데 두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16년도에 한번, 20년도에 한번 4년 뽕땅 끼었으니 아마 24년도에 한번 나올 것 같네요. 자, 감독회장 선거법 중 선거 중립 의무의 문제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딱 봐도 담임 목사죠. 왜냐? 감리사 이후에 쨌던 선거까지는 안 했지만 자치단체장이잖아요. 감독도 단체장, 감독회장도 장이니까 선거 중립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그렇다면 선거 중립의 의무 대상자는 누구인지 제가 누굽니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했으니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렇게 딱 문제가 나오면 딱 그냥 느낌으로 오지 않나요? 솔직히 여러분들 옆에서 선거 운동하는 거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버지께서 담임 목회자였고 선거 운동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께서 감리사거나 감독이거나 감독회장이 감리사는 된 적이 있지.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된 적 없고 감리사가 된 적 있는데 본 적이 있었나? 담임 목사였던 적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선거 뭐 도와줄 건 도와주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담임 목사가 선거 중립의 의무 그런 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님 말고. 자, 284번 선거운동 중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옛날에 한번 나왔네요. 그냥 읽어나 봅시다.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의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금품이나 어쩌고저쩌고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딱 봐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죠? 후보를 추대하는 행위. 지방이나 연회 등 행사의 광고 재개 및 기부금 제공 행위.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의 행사를 주선하는 행위. 이 중에서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나 얘기할게요. 후보자의 교회에서 총회, 연회, 지방의 행사를 하는 것은 그냥 자제할 뿐이다.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냥 자제할 뿐이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지방에서 감독 후보가 2명이 나왔는데 6교회 개사회나 그런 거를 그 2교회에서는 자제했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게요. 그냥 양심상, 그냥 양심상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그냥 자제했습니다. 그럴 뿐이지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자제할 뿐이에요. 그런 거죠. 그냥 도의적으로 그냥 자제할 뿐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금지사항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회, 연회, 지방회의 행사란 예를 들어 여선교회, 개사회 등등 뭐 그런 것들 뭐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래서 진짜 지방 연회 뭐 그런 거겠다. 자, 283번. 자, 선관위는 선거일 8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한 개소의 투표를 정하여 공고한다. 맞는 거 같죠? 예? 이거 틀린 거예요. 왜냐고요? 제주도는 어떻게 해? 그래서 제주도가 삼남연회자? 삼남연회는 제주도가 있어서 투표소를 2개를 할 수 잠깐만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1627번이잖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때문에 이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개정됐나? 1627번. 이러면서 한번 찾아보면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 별거 없어요. 이렇게 찾아보면서 궁금하면 찾아보면서 뭐야? 내 컴퓨터에 이거 가끔 이렇게 막 떠요. 왜 뜨는지 모르겠어. 1627번. 그러네. 자, 요것 때문에. 자, 또 바뀌었네. 20일 전까지로 개정됐네요. 언제 개정됐대? 8일 전이 아니라 20일 전으로 또 개정됐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요거는 또 이렇게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러면서 또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몰랐네요. 근데 제주도 거는 맞죠? 내가 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제주도 때문에 한 개는 아니에요. 각 연애별로 무조건 한 개는 아니에요. 무조건 한 개는 아니에요. 근데 20일 전은 저도 이번에 바뀌었나? 개정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 바뀐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주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4 전자투표는 선거의 0시부터 18시까지 한다. 자, 이것도 아닌데 전자투표 이번에 선교사 뭐 그런 것 때문에 전자투표 대상자들은 선교사들 있는데 이것도 1635 한번 봅시다. 전자투표 1635 전자투표는 0시부터 17시 신설됐어요. 전자투표 해외 거주자에 대한 전자투표도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냥 알아만 둡시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알아만 둡시다. 아무튼 틀린 건 맞죠. 전자투표는 우편투표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려면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도착한다. 전자투표는 전거일 0시부터 17시까지 한다. 요거 있는데 17시가 같죠? 요거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전자투표 제도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니 우편투표는 사실상 없어지는 추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갑자기 또 셔터 갑자기 꺼질 수 있어서 중간중간 저장도 합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감독회장 선거법입니다. 해당 의회에서 선거권자와 후보자의 선거 효력에 관하여 어쩌고저쩌고 선거가 종료된 후 며칠 이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총회 대판소에 소를 제기한다. 이게 선거가 잘못되었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며칠 이내에 한다? 30일. 자, 그런 거 보면 30이란 숫자 굉장히 공통적으로 된다. 잘 기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중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와 관련한 벌칙 중 틀린 것은 하나씩 읽어봅시다.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법 24조를 위반한 경우 선거의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네, 그렇죠. 당선돼도 잘못된 게 위반이 발견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까지도 하니까 그런 거 보면 결혼할 대상자도 잘해야 합니다. 자,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이는 2년에서 5년까지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이야, 우리 함부로 헛된 소리 하지 맙시다.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당선은 무효란다. 발견 안 되면 그냥 넘어가냐? 자, 그리고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되더라도 판결 전이면 취임할 수 있다. 이건 1640번 한번 확인만 한번 해봅시다. 1640번 이것도 또 내가 단이 안 맞나? 이거 맞는 것 같네요. 자, 이거 있고요. 여기 있네요. 잠깐만, 이거는 요것과 동시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이게 무효인지 아닌지가 이게 판결이 취임을 안 시키냐 못 시키냐가 좀 궁금했어요. 그게 안 시키기에는 좀 너무했고 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정답이 우선 4번인데 자 4번인데 만약 기소됐어요. 근데 기소가 판결하고는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기소되고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근데 당선자가 취임 전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이신욱 목사가 누굴 사람 때렸어. 근데 내가 당선됐어. 근데 그게 기소까지만 돼서 판결 안 났어. 그러면 그 취임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내가 생각했는데 이 법에는 취임을 유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거 내가 궁금해서 취임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이분법적으로 제가 생각했는데 여기 내용은 취임을 유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내가 법조항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그냥 가져왔던 실제로 시험 안 나고 하니까 그냥 한번 우리가 알아만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상 여기에 그 선거법에 관한 거 제가 한번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도 시험 열심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교리화정정 선거법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화이팅 하십니다. 화이팅!